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필록의 라틴어 문법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제 명사와 형용사의 일변화와 이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일변화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동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명사에도 구분이 있습니다. 그 구분이 6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명사의 이제 6가지 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이 있고, 속격, 역격, 그리고 대격, 타격, 혹격이 있는데, 이제 이 라틴어에서 좀 특별한 것은 이 탈격이라는 것, 아블라티브라고 하는 탈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 유의를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격 같은 경우는 보통 전치사랑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정해진 의미야 있겠지만, 의미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먼저 주격은 우리가 흔히 주어라고 알고 있는 영어의 주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주로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은는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는이가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속격은 이제 소유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명사를 수식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속격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의라고 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격, 옆에 이제 라틴어로 써놨는데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미나티브, 주격을 보통 노미나티브라고 하고요. 속격은 게네티브라고 하겠죠. 그리고 역격은 이제 다티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간접 목적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수단이나 이런 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격 우리가 이제 아쿠자티브라고 하는데, 대격을 직접 목적어라고 사용되고요. 그래서 을르에게,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어에서 목적어로 많이 사용되는 그 격이 바로 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아드, 인, 포스트 이런 전치사의 이제 목적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특별하게 탈격이라는 것이 있죠. 아블라티브라고 하는 탈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사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처럼 사용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수단이나 행위자, 동반, 방법, 장소, 시간 등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들이 이제 전치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전치사에 따라서 이 의미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이나 압은 이제 바이나 from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뭐뭐로부터, 뭐뭐에 의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쿰은 with, 뭐뭐 함께, 뭐뭐를 가지고 이런 뜻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대화 x라는 전치사도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fro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이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뭐 안에, 혹은 on의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드 나와 있는데, 아드는 이제 to, 뭐뭐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는 여기서는 into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탈격일 때는 안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대격으로 사용될 때는 뭐뭐 안으로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포스트는 이제 after 라는 뭐뭐 후에, 아니면 behind, 뒤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격은 이제 누구를 부를 때 보통 사용하는데, 보통은 이 O의 작은 표시가 된 이런 대문자로 된 이런 알파벳과 함께 사용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간투사라고 합니다. 간투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던져넣다라는 뜻의 이제 라틴어로부터 파생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은 카이사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카이사르가 혹격으로 쓰이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 문장에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 뭐 카이사르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혹격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카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카트가 뭐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라틴어의 시작인데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들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라틴어 같은 경우는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때그때 또 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변화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 명사와 형용사는 같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의 일변화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명사의 일변화는 대부분 여성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라틴어의 문장 구조는 자유롭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영어라든가 뭐 독일어라든가 이런 것처럼 동사가 뭐 두 번째 와야 된다 이런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굉장히 자유로운데, 형용사는 보통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변화를 한번 보면은 보통 단수 일격에서는 끝에가 아로 이제 변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속격은 아에, 대격은 탈격은 혹격 이렇게 변화를 하고요. 복수에서는 아에, 아룸, 이스, 아에라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포르타라는 문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르타만 먼저 좀 변화를 시켜보면은, 앞으로 가서 여기서 한번 변화시켜보죠. 여기 포르타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어미를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포르타가 되고요. 이 악센트 표시고요. 여기서는 포르타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포르타에, 그 다음에 포르탐이 되겠죠. 그리고 포르타 장음 아가 되고요. 그리고 혹격에서는 포르타,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에서는 포르타에, 그리고 포르타룸 이렇게 변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포르티스 이렇게 변화를 하고요. 그리고 대격에서는 포르타스, 그리고 탈격에서는 다시 포르티스, 그래서 이스 이렇게 변화를 하죠. 그리고 혹격에서는 포르타에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에, 아에, 아룸, 이스, 아에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고, 일변화 형용사도 역시 똑같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변화를 시켜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포르타 마그나라고 되어 있는데, 마그나는 이제 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게 큰 문 이런 의미가 될 텐데, 먼저 포르타를 한번 변화시켜 볼까요? 포르타, 여기 1격, 2격, 3격, 4격, 5격, 6격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여기서 노미나티브, 게네티브, 다티브, 아쿠자티브, 여기는 아블라티브, 그리고 여기는 보카티브가 있다고 할게요. 여긴 포르타 될 거고, 여기는 포르타의 아쿠자티브는 포르탐, 아블라티브는 이게 뭐네요. 포르타 장음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포르타 좀 띄어서 복수 1격에서는 포르타의, 그 다음에 2격이 좀 특이했죠. 포르타룸. 그리고 3격에서는 이스 이렇게 변했었죠. 포르티스. 대격은 포르타스. 아블라티브는 그쵸, 형태가 같죠. 이 지금 역격하고 아블라티브하고 형태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카티브는 어떻게 변했었죠? 네, 포르타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형용사 변화를 해볼 텐데, 형용사 변화도 명사의 변화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간은 막은 해갖고 여기까지가 어간이 되고요. 그래서 어미 변화를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미나티브에서는 마그나가 되겠죠. 네, 마그나가 되고, 이격에서는 마그나에, 그리고 마그나에 똑같이 변하고요. 대격에서는 마그남, 그리고 아블라티브에서는 마그나 장음, 그리고 여기서는 마그나 이렇게 변하겠죠. 그리고 복수 1격에서는 마그나에 이렇게 될 거고요. 기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그나룸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그니스, 마그나스, 마그니스, 여기서는 마그나에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형용사는 명사의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많고, 명사 변화와 형용사 변화는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수에 따라서 또 약간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2변화, 3변화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포르타 마그나의 변화입니다. 1변화, 이게 명사와 형용사의 1변화고요. 그래서 노미나티브는 포르타 마그나 이렇게 되고, 게네티브는 지금 단수죠. 여긴 단수, 여기는 복수. 그래서 단수 2격은 포르타의 마그나에, 그리고 단수 3격은 포르타의 마그나에. 똑같죠. 2격과 3격 형태가. 그리고 아쿠자티브는 포르탐 마그남, 보통 뭐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보통 아쿠자티브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블라티브는 포르타 마그나, 장음으로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카티브는 포르타 마그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수 노미나티브는 포르타의 마그나에. 이 세 가지가 지금 형태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수, 단수 2격, 3격과
복수 일격이 같습니다. 형태가 같고요. 일변화에서 형태가 같고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수 입격에서는 포르타룸 마그나룸 이렇게 되고, 복수 3격 포르티스 마그니스, 복수 4격 포르타스 마그나스, 그리고 복수 아블라티브에서는 포르티스 마그니스. 그래서 역시 복수 3격과 아블라티브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같죠. 저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면은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수 보카티브는 포르타에 마그나에. 얘도 형태가 같네요. 여기도 복수 보카티브까지 형태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카티브는 보통 뭐 안 해오셔도 그 형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아까 간투사라고 했었나요? 그런 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1변화고요. 이제 구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좀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포에타, 포엘라에, 마그나스, 로자스, 다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장 구조가 자유롭기 때문에 먼저 폼사를 좀 잘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먼저 동사를 찾아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장을 해석할 때 동사를 찾는 경우가 많죠. 동사는 이 다트라는 형태인데, 이것은 지금 동사의 변화를 한 형태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도 동사의 이제 단수 3인칭이 됩니다. 우리가 동사 변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어미 변화가 오, 아스, 아트, 그리고 아무스, 아티스, 또 안트 이렇게 변화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트로 변했으니까 단수 3인칭 변화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2인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다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복수 1인칭은 다무스, 다티스, 단트 이렇게 변화를 하는 동사겠죠. 그래서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보면은 포에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포에타는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형태상으로, 그쵸? 이것은 단수 주격의 형태입니다. 그쵸? 어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푸엘라에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수, 이격, 3격, 그리고 복수, 1격, 그리고 보카티브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마그나스는 이 뒤에 아스가 왔죠. 아까 복수에서 아에, 아룸, 이스, 아스, 이스 이렇게 변화를 했었죠. 거기서 아스는 형태가 복수 대격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격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로사스 역시 같은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랑 같은 형태죠. 얘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은 형태가 거의 다 조금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에타라고 하면은 뭐 시인이 되겠죠. 그리고 푸엘라 하면 소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그나스는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큰, 그리고 로자는 장미인가요? 꽃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미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로즈가 이 로자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았을 때 먼저 주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 포에트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 시인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3격 다티브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이 포엘라에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명사와 형용사의 성수격이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그나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꽃을 수식해주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엘라에는 제 생각에는 단수 3격으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소녀에게 큰 꽃을 장미를 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에타 포엘라의 마그나스 로자스 다트는 시인이 소녀에게 큰 꽃을 줍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우티스는 선원, 배를 타는 선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 역시 뭐 다른 거는 다 똑같죠. 아까 우리가 이 동사 동사의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복수 3인칭이 되겠죠. 단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미 변화를 했죠. 그래서 복수 3인칭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푸엘라이가 지금 될 수 있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단수 2격, 3격이 될 수 있고요. 복수 1격, 주격이 될 수 있고 또 보카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우티스는 아까 이스가 될 수 있는 게 복수 3격과 아블라티브였죠. 다티브와 아블라티브였고 그리고 로사스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복수 다티브와 아쿠자티브 아니죠 아쿠자티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얘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가 복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그들은 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주어로 올 만한 단어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푸엘라의 소녀들은 복수 1격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우티스가 3격 다티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저는 선원 복수니까 선원들에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로사스는 아까도 위에서랑 똑같이 사격, 대격의 의미로 되었으니까 을들에게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꽃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좀 경우의 수들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경우의 수들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말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문장의 구조들을 살펴보면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막 되게 어려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경험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3개를 준비했고요. 1번을 보면은 파마 et sententia volan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동사를 먼저 저는 찾는 거를 조금 선호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으면은 볼란트 여기 어미 변화가 왔죠. 그래서 얘는 복수 3인칭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어미 변화가 복수 3인칭이고 얘는 어떤 동사냐면은 볼라레 동사의
복수 3인칭 변화형입니다. 얘는 뭐 날다, 빨리 움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파마는 뭐 소문, 평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명성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센텐티아는 느낌, 생각 뭐 이런 뜻을 뭐 센스 이 단어가 이제 이런 센텐티아라는 단어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견해라는 뜻도 있고요. 이 at는 end입니다. e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구조상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미 변화를 보면은 다 단수 1격이죠. 단수 노미나티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문과 뭐 생각은 뭐 날아다닌다, 빨리 움직인다. 이게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가 된 거입니다. end로 해서 복수로 이어졌기 때문에 두 개가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속담 같기도 하고요. 좀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소문이나 평판과 뭐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빨리 퍼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 포르투남, 에트 비탐, 안티콰에, 파트리아에, 사에페, 라우다스, 세드, 레쿠사스. 일부러 조금 긴 문장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남은 우리가 영어에서 폴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이것도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운명이라는 뜻으로도 또 많이 사용됩니다. 운명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비탐은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탐은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티콰이는 우리가 안티크라는 영어 단어도 있고요. 그래서 고대의, 뭐 옛날의 이런 형용사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리아에 라는 단어는 우선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나라, 특히 뭐 자신의 나라, 조국을 이야기하고요. 사이페는 뭐 종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라우다스는 칭찬하다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화에서 배운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레쿠사스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하는, 제가 먼저 동사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미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사가 이 sad라는 이게 bu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sad라는 이제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미 변화를 보면은 동사를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막 굉장히 어려운 변화들, 완료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s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뒤에 am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아쿠자티브 형태였죠. 단수 아쿠자티브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주어가 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안티콰이 이거는 형용사니까 뒤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보면은 파트리아의 나라 조국 이게 명사인데 그럼 얘가 이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파트리아에는 보면은 사용될 수 있는 게 단수 이게 게네티브 그리고 다티브 그리고 복수 1격 그쵸 1격 노미나티브로 사용되고 또 보카티브로도 사용이 될 수 있었는데 보면은 그러면 옛날의 나라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 옛날의 조국 뭐 이런 의미를 전 좀 직역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여기가 아쿠자티브니까 뭐 운명과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무엇의 운명과 삶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코아의 파르트리아에는 옛날의 나라의, 그래서 이 게네티브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나라의 운명과 삶을, 여기는 아쿠자티브니까 종종 칭찬한다, 그러나 거절한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어가 어디 있나 라고 했으면은 주어는 동사에 딸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스는, 동사의 아스는 우리가 단수 2인칭 변화였죠. 그래서 너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는 혹은 뭐 당신은 옛 나라의 운명과 삶을 칭찬한다. 종종 칭찬한다. 하지만 거절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만약 할 수 있다면 의미는 분명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나라의 옛날의 어떤 문화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할 때가 많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문화나 관습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훌륭하고 본받아야 될 문화라고 하면서도 그것들을 실제적으로는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해주는 문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조금 긴데 마지막 문장을, 짧은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 사이비스 카테니스 오네라트라는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는 나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고, 사이비스라고 하면 사이바의 이제 변화형인데 잔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카테니스는 먼저 지금 두 개를 살펴봤지만 여기서 동사는 뭐가 될까요? 물론 여러분은 다른 것들부터 찾으셔도 됩니다. 동사는 저는 먼저 찾았는데 이 오네라트 해갖고 이 아트라는 변화형이 단수 3인칭이었죠. 그래서 일단 동사를 찾고 저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테니스라는 단어는 카테나, 사슬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테나라는 단어의 변화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오네라레라는 짐을 지우다, 억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주어가 될 수 없겠죠. 얘는 이제 목적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얘네가 주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변화형으로 보면은 is, 얘도 is 해갖고 얘가 얘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is는 어떤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복수 다티브 형태가 있었고요. 또 아블라티브 형태가 있었는데, 아블라티브는 보통 이제 전치사와 함께 올 때도 있는데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블라티브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티브의 뭐 사용법을 아직 정확하게 다는 모르기 때문에 다티브를 뭐뭐에게라고 간접 목적어 형태로 보게 되면은 아블라티브, 아까 여러 가지 수단, 뭐 방법,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보면은 얘를 이제 아블라티브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얘가 오네라트가 단수 3인칭이었으니까 그 또는 그녀가
나를 이제 우선 동사부터 해보면은 억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단이나 방법이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이비스 카테니스를 아블라티브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잔혹한 사슬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면 잔혹한 사슬로 나를 억압한다. 여기로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그는 잔혹한 사슬로 나를 억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의미는 대충 받아들여지죠.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명사와 형용사의 일변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라틴어 문법에 대한 책을 읽는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유익하셨거나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